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결실이 결국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다 뭐 윤석열이고 다 잊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 뽑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서청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심지를 쥐고 우리는 열심히 뛰는 거를 이 봄에 시작해서 원래는 끝냅시다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가 뭐가 잘못했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냐 그러면 시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시장을 죽였다. 시장, 우리가 공유학교 마켓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이 시장은 북한 사회는 지금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씁니다. 자, 시장이 뭐가 있길래? 시장에 가면 내가 노동력을 팔 수가 있어요. 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과 뭐를 살 건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에 가면 담론이 벌어집니다. 담론. 그러니까 담론. 이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이게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진실과 거짓이 밝혀지고 사람은 이성과 합리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을 죽임으로써 이 자유주의 시장 경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잘하는 놈은 그냥 옥죄고 못하는 놈은 방아대로 버려두는 겁니다.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자, 시장이 죽이면 복수가 옵니다. 시장에 복수가 와요. 시장의 복수가 뭐냐?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IMF가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GDP에 1985조 원이 지금 공적 부채가 있습니다. 그거 뭐 가계부채고 다 합치면 5천명이 나왔습니다. 자, 2천조 원 가까운 부채에서 그 속도가 세계에서 최고 1위다. IMF가 경고를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부채가 GDP의 부채 비율이 38.5%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채 비율이 53%입니다. 53%. 그런데 40%가 넘어가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60%가 되면 어떻게 되냐? 60%가 되면 국가 파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53%면 이제 아마 올 연말 내년초에 가면 60%로 넘어갑니다. 파산 상태, 파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파산을 결정하면 이걸 베네수엘라 같은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IMF 겪어봤죠.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공한 경험도 있어요. 경험도 있는데 이런 경험을 팽개치고 우리가 나태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친다. IMF 이후에 얼마나 가족이 붕괴되고 자살이 심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재인 청와대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죠. 그러니까 동북권이 무너진 것도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김정은만 좋아하지 말고 인민들을 좋아하면 통일이 그냥 금방 오는데 왜 헛된 돈 쓰냐? 돈 많아? 한번 볼까?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치권 봅시다. 그러면 자유로운 유통을 정상으로 시키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계가 나선 거거든요. 경찰이나 법조계가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지금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박범계, 김진우, 또 법원의 그 김명수, 이 옥태리 같은 사람들, 이념과 고도에 의해서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유로운 소통과 협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코드만 갖고 어떻게 하면 중국 줄 잡고 북한 줄 잡고 문재인 줄 잡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죠. 요번에 그 총리가 신임 총리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 하나만 하죠. 근데 김부겸이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학생운동에 아주 그냥 찌들이는 놈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간첩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빡빡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인형과 고대 지는 사람에게 협치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겠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윤호중 씨가 그 양반은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막 이런 사람이 공수처법도 만들었고 또 그리고 대북 전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그냥 세계 이목거리가 다 돼 있어요. 자, 이렇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시장의 원리, 시장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요? 국민들을 위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건 국가 폭력만 중요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국적으로 거 북한 모양으로 배급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배급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해가지고 잘한 놈은 끌어내리고 못한 놈은 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막 뿌립니다. 그런데 4인 가지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세금 내는 게 얼마냐 그러면 세금 10배를 더 가져갑니다. 10배를 가져가죠. OECD에서 9.5배를 재산세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9%가 재산세에 부담하는데 우리는 지금 3.3%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놈은 이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재산세 허용 못하는 거예요. 사적인 얘기, 사적 그냥 그 조그만 그 중소상인데 다 죽어도 그만이 중소기업 다 죽어도 그만이. 자, 그러면 다 죽으면 결국은 그 사람 재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음과 동시에 생명과 자유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시장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시장을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배급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자유를 만끽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일정한 부분에 재산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포기해? 그러면 북한과 같은 사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쭉 가는 경향을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아니면 행동을 해야죠. 자, 이제 세계가 다 열려있어요. 행동을 하고 북한 대급제로 갈 건가?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킬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남이 문재인 절대로 안 해줍니다. 집권당 절대로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 대로 더 가열차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전부가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가는 학생들 이제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다. 우리 이번 선거에서 20대가 72.5%가 나오니까 세상이 빛이 엎어지잖아요. 그 좋은 경험을 살려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석천 교수님께 정말로 큰 박수. 준비 레디 박수 발사. 감사합니다. 조석천 교수님. 네, 젊은이들이 또 해야 될 것, 그쵸?
사람이 먼저 다 나올 뻔했네. 국민 개개인의 힘이